예금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과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의외입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식시장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예금을 붙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읽는 것이 지금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파킹 통장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차를 하듯 잠시 돈을 세워두는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투자를 바로 하기 어렵거나 큰 지출을 앞두고 단기간 자금을 보관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투자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 대기 자금을 넣어두는 용도로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할까요?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은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 통장입니다. 50만원 이하 예치 시 최고 연 7% 금리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5%입니다. 7%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을 넣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대기 자금으로 소액을 운용할 때는 꽤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DB저축은행이 최근 출시한 DB행복 파킹 통장은 5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3.5% 금리를 제공합니다. 기본 금리는 연 2.3%입니다. 여기에 신규 고객 조건과 마케팅 동의 조건을 추가하면 최고 3.5%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주거래 통장도 최대 금리를 기존 연 2.8%에서 연 3.0%로 올렸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예치금 잔액 1억 원까지 동일한 최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액만 고금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1억 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운용하는 분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10%입니다. 연초에는 연 2.92%였습니다.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0.1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려가던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 상품을 보면 모아저축은행의 생일 축하회 전 정기예금이 1년 만기 기준 연 3.35% 수준입니다. 동양저축은행은 연 3.34%, JT저축은행과 참저축은행은 연 3.32% 금리를 제공합니다. 연초에 가장 높았던 상품이 HB저축은행의 이정기예금으로 3.18%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최고 금리 기준으로도 0.1%포인트 이상 올라온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락하던 금리가 다시 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경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저축은행들이 돈을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흐름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구조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운용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펀드 판매, 보험 연계, 외환 거래, 이런 여러 수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다릅니다. 주로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모아 대출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금 잔액이 줄어들면 대출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 예금 고객의 이탈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상황이 명확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수신 잔액은 98조 9,787억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1조 6,113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 달 사이 1조 6천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 이자가 더 생기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금리 경쟁이 아닙니다. 자금 이동 경쟁입니다.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주식을 샀을까요? 올해 1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43조 5,540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약 2달 반 동안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43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닷새 동안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15조 원 넘는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보통 불안한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변동성이 커지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에 있던 돈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자동 재해치가 아니라 증권 계좌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으로,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 흐름이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예금을 붙잡으려 합니다. 파킹 통장 금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파킹 통장은 단기 대기 자금의 창고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잠시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기 자금만 잡아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 직전의 자금, 투자 직후의 자금, 이것을 잡기 위한 경쟁이 파킹 통장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개별 사건으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유 자금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안전하고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3%대 중반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 세대는 주식을 투기성이 강한 자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40대와 50대는 주식을 자산 관리의 일부로 봅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나 ETF 투자처럼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증권 앱을 쓰고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얻는 시대입니다. 주식 투자의 진입 장벽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저축은행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한 달 사이 1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다른 은행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투자 시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붙잡는 것,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금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 변동폭이 자주 있는 편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리도 계속 조정되는 구조여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상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단순한 금융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축은행 금리 인상입니다. 예금을 선택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투자를 선택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예금 쪽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35%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3% 수준이었습니다. 3.35%에서 2.3%를 빼면 실질 금리는 약 1% 수준입니다. 원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43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연간 약 650조 원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두 달 반 동안 43조 원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규모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주식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의문이 맞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손실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금이 쏠리는 시기에는 각자의 상황과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투자와 예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킹 통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파킹 통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금도 아니고 투자도 아닌 중간 지점입니다. 단기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빠르게 꺼내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파킹 통장은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실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금, 큰 지출 전 대기 자금, 비상 자금, 이런 용도로 활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파킹 통장도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오케이짠 테크 통장의 7% 금리는 50만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DB행복 파킹 통장의 3.5%는 신규 고객 조건과 마케팅 동의가 필요합니다. 웰컴 주거래 통장의 3.0%는 1억 원까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3%라는 금리 수준 자체는 정기예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금리 숫자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예금자 보호한도가 같습니다.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돈을 운용할 때는 이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과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고객을 붙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돈이 은행에서 투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가 이야기했듯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소식은 단순히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넣어둘 것인가, 언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 자산 규모, 투자 경험, 리스크 허용 범위,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유 자금을 예금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투자 쪽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킹 통장처럼 그 사이 어딘가에 두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파킹 통장 전략과 단기 자금 운용 방식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하는지, 금액대별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 오늘 이야기처럼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